반갑습니다. 드디어 테슬라의 로보택시 지역 확장 소식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일론 머스크는 현재 로보택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오스틴시에서 이번 주말 서비스 지역이 확대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으며,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허가를 받게 된다면 한 달 혹은 2달 뒤에 로보택시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테슬라 같은 경우 아리조나에서도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하여 이 서비스를 신청하였다라는 소식이 블룸버그 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이어 씨께서는 이 내용이 사실인지 독립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아리조나 교통국에 이메일을 보냈고, 이와 관련된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테슬라가 아리조나에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테스트하기 위한 신청을 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최종 결정은 이번 달 말에 내려지게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 결정에서 테슬라가 허가를 받게 된다면 테슬라는 광역 피닉스 지역에서 로보택시를 아리조나에서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테슬라가 피닉스에서도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허가를 받게 된다면 이는 웨이모의 공도 상당히 큽니다. 웨이모 같은 경우 피닉스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해 왔기 때문에 테슬라의 로보택시 확장이 규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웨이모와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핵폭탄과 여러모로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핵폭탄을 전략자산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군사력이 약한 국가에서 핵폭탄을 가지게 되면 비대칭 전략자산이라고 칭합니다. 핵폭탄을 제외한 군사력이 얼마나 낮든 상관없이 핵폭탄을 가지는 순간부터 그 국가를 무시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재래식 군사력이 얼마나 강하든 상관없이 핵폭탄이 한번 터져버리게 되면 초토화가 되기 때문에 핵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생기는 순간부터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율주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이 시작되는 순간 자율주행이 되지 않는 차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래식 폭탄이 있다 하더라도 핵폭탄 앞에서 크게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테슬라는 로보택시를 통해서 벌써 자율주행이라는 핵폭탄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핵폭탄을 본 것처럼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현재 테슬라가 보여준 로보택시라는 핵폭탄은 실험실 안에서 작동하는 소규모 핵폭탄이고, 이게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 핵폭탄으로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폭탄이 제대로 된 파괴력을 갖기 위해서는 인계 질량을 넘어서야 되는데, 테슬라의 로보택시 같은 경우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만 작동하는 인계 질량을 소규모에서만 넘어설 수 있는 테스트용 핵폭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발표한 일론 머스크의 로보택시 서비스 확대 소식이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벌써 인계 질량을 넘어선 핵폭탄이다 라는 걸 더욱더 명확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웨이모 같은 경우 아리조나에서 아주 오랜 시간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하였지만 여기서 제공하는 로보택시의 대수가 의미있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서비스 지역 역시 의미있는 성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웨이모가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은 핵폭탄처럼 보이지만 인계 질량을 넘어설 수 없는 자율주행이다 라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웨이모는 확대에 필요한 하드웨어 비용과 함께 소프트웨어가 구조적으로도 일반화될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핵폭탄이 제대로 터지기 위한 연쇄 반응을 이끌기 위한 인계 질량이 너무 높은 구조인 것입니다. 한 대 한 대 차량도 비싸고, 이 차량이 새로운 도시에서 작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되는데 반해서 테슬라는 한 대 한 대 차량이 웨이모와 비교하면 훨씬 더 저렴하며 벌써 FSD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을 끝낸 상황입니다. 물론 증명을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정말 증명이 다 된 것인가, 공식을 봐도 모르겠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라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탠스를 부숴버릴 수 있는 게 실제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테슬라 자율주행의 연쇄 반응이 이번 주말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텍사스에서 서비스 지역 확대로 시작이 되지만 주 자체가 아리조나와 캘리포니아로 확대가 되게 되며 미국의 더 많은 주에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시작이 되게 된다면 다른 국가들 역시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6월 20일 약 20대의 차량으로 시작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그 어떤 자율주행 기업도 성공하지 못한 연쇄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계 질량을 넘어서며 본격적인 연쇄 반응의 시작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xAI에서는 어제 그록4를 공개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럭4가 본인 경험에 따르면 그 어떤 AI도 해결하지 못했던 현실 세계 엔지니어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 말은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들의 혁신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그럭 같은 경우 빠르면 다음 주에 테슬라와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그럭이 합쳐지는 순간부터 자동차를 타는 시간이 운전이라는 노동의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럭과 대화하며 본인이 원하는 경험을 즐길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 공개된 그럭4의 성능은 이 영상 하나면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그럭에게 명령어 한 번만을 전달해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입니다. 그 명령어에 대한 설명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움직여서 Hello World라는 글자를 만들고 I am 그럭이라는 글자를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카메라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각도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럭4 같은 경우 이 모든 애니메이션을 단 한 번의 시도로 만드는데 지금 보시는 영상이 그 결과값입니다. 사람이 달려나가며 헬로 월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명령어대로 I am 그럭까지 만들고 그리고 이후에는 웃는 이모티콘까지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그럭4의 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아크 AGI 리더보드입니다. 이 벤치마크는 아주 복잡한 추론 문제를 각 AI 모델이 얼마나 잘 해결하는지 점수를 매긴 차트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몇 %나 문제를 맞췄는지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얼마의 비용으로 이 문제를 맞췄는지까지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나타내는 X축은 로그 스케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한 칸 건너갈 때마다 10배씩 더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달러, 10달러, 100달러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Y축 같은 경우가 전체 문제 중에서 몇 %를 맞췄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럭 같은 경우 2등인 클라우드와 비교했을 때도 거의 2배에 가까운 16%를 넘기는 수치를 보여줍니다. 절대적인 수치가 16%라는 게 낮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벤치마크에 등장하는 문제 자체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또 중요한 점은 성장 속도입니다. 그럭3 같은 경우 사실상 하나도 못 맞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럭4로 바뀌자마자 단순하게 1등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2등과의 격차도 2배 이상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면을 보게 되면 과거에 10센트에 가깝던 비용이 1달러 가깝게 높게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등과 비교해보면 그 비용은 비슷하지만 정답률은 2배 가까이 올랐다라는 점에서 연산에 드는 비용당 성능은 크게 올라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살펴봤던 이 리더보드 같은 경우 아크 AGI2 리더보드이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아크 AGI1 리더보드입니다. 아크 AGI1 리더보드 같은 경우 오픈AI의 O3 모델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비용 자체가 100불이 넘어가는 비용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크 AGI1 리더보드에 나오는 문제 같은 경우 지금까지 공개된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모델 자체를 이 공개된 문제에 맞춰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해당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크 AGI1 같은 경우 정답률 자체가 AGI2 문제와 다르게 60%를 넘기는 경우도 있고 40%를 넘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크 AGI2 같은 경우 새로운 문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되지 않은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난 점이 원에서는 O3가 엄청난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거의 80%에 가까운 정답률을 보여줬는데 문제가 새롭게 바뀌니까 비용은 그대로인데 점수는 80%대에서 4%대로 내려앉습니다. 이게 바로 기초를 탄탄하게 하지 않고 그냥 문제 자체를 통째로 외웠을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일이죠. 돈은 돈대로 퍼부었는데 새롭게 시험을 쳐보니까 점수는 개판으로 나온다. 이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면 나오는 결과가 바로 오픈 AI의 모델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테슬라는 오늘 공시 자료를 통해서 2025년 주총 날짜를 밝혔습니다. 테슬라 2025년 주총은 올해 11월 6일에 열리게 되고 바로 이 주총에서 일론 머스크 보상안과 관련된 내용이 논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어이없는 정치 공격으로 인해서 과거 취소되었던 일론 머스크 보상안과 함께
또 다가오는 10년간 관련된 보상안 역시 새롭게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올라온 공시 자료에서는 테슬라 주총이 언제 열리게 되는지 그 날짜와 관련된 내용만 들어가 있으며 주총에서 논의되는 안건은 미래에 다시 공시되게 됩니다. 오늘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핵폭탄을 비유해서 이야기했는데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핵폭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일찌감치 파악한 뛰어난 애널리스트가 존재합니다. 바로 게리 블랙시이죠. 로보택시의 안전요원의 이 엄지손가락에 초점을 둬서 엄청난 비밀을 먼저 파악하신 분입니다. 다만 로보택시가 핵폭탄이다 라는 걸 명확하게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보다 우버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리 블랙시의 뛰어난 분석력 혹은 통찰력을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게리 블랙시의 펀드에 직접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운영 중인 게리 블랙시의 퓨처 펀드 같은 경우 지금까지 10%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투자하시기 편하시도록 여기 티커까지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FFND라는 티커를 활용하시면 게리 블랙시의 펀드에 손쉽게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또 비슷하게 얼마 전 징징 시그널을 보내서 제가 호재다라고 평가하였던 댄 아이브스 역시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은 발언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한 명의 사람으로서 내릴 수 있는 결정에 대해서 울타리를 쳐야 한다. 정치와 관련해서 감독을 해야 되며 테슬라에서 사용하는 시간 역시 감독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 좀 납득하기 힘든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일론 머스크로부터 Shut Up Dan이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기도 하였죠. 하지만 댄 아이브스가 또 엄청난 분석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댄 아이브스가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한다는 말은 애널리스트로 통찰력이 높으니 수익률이 높다는 의미가 됩니다.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댄 아이브스라는 사람의 통찰력에 합당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펀드 역시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AI 레볼루션 ETF 같은 경우 이름에 댄 아이브스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댄 아이브스가 운영하는 펀드입니다. 이 펀드 같은 경우도 티커가 IVES이니 댄 아이브스의 통찰력에 동감하시는 분들은 또 힘들게 굳이 테슬라 투자하지 마시고 댄 아이브스가 운영하는 펀드에 본인의 돈을 맡기면 댄 아이브스가 가지고 있는 통찰력에 합당한 장기 수익률을 미래에 보실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밖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와 관련해서 댄 아이브스가 귀엽게 보일 정도로 엄청난 일침을 많이 가한 사람도 존재합니다. 로스 버거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 같은 경우 과거 일론 머스크가 오히려 테슬라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CEO에서 물러나야 되고 본인이 직접 테슬라 이사에 참여하여서 운영을 도와야 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일론 머스크 열차는 실시간으로 박살나고 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 로스 버거 역시 본인의 이름을 걸고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펀드 같은 경우도 2021년부터 운영 중이고 지금까지 마이너스 5.5%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일론 머스크에게 일침을 가할 수 있는 엄청난 분석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로스버거 펀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티커 GK를 찾아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방금 살펴본 뛰어난 애널리스트들 3명의 특징이 존재합니다. 주가가 내려가면 안 좋은 소리를 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많이 얻지만 지난달에 새롭게 시작한 댄 아이브스 펀드를 제외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펀드의 수익률 자체는 크게 인상적이지 않다라는 재미난 공통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애널리스트들의 일침이 옳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생각에 맞는 행동을 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